안녕하십니까. 진짜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2020년 10월 둘째 주 10월 9일부터 16일까지 주간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둘째 주는 화성의 주간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예, 화성 특유의 격하고 급작스러운 그런 사건들이 잘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구조는 10월 9일에 화성하고 명왕성이 정확하게 사각을 이루는 그런 구조예요. 자, 화성 명왕성 경각 구조는 점성술에 등장하는 천체 구조 중에서 대표적인 가불기라고 하죠. 가불기 뭔지 아세요? 가드 불능이라고 해서 자, 방어도 안 돼, 회피도 안 돼, 변명도 안 돼, 대체도 안 됩니다. 그냥 맞아야 돼요. 그래요. 가끔 이런 것도 있죠. 뭐 천체 구조 중에서 그렇습니다. 물상 대체라든가 회피하는 거에 퉁치고 지나가는 것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체력으로 버텨야 되는 구조 중에 하나고요. 자, 9월 둘째 주 9월 9일에 화성이 역행을 시작을 했어요. 2년 만에. 그래서 11월 중순 한 14일 정도의 순행으로 접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13일인가 14일인가 첫 번째로 화성하고 명왕성이 사각을 맺고 9월 9일에 화성이 역행을 하면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요. 그래가지고 10월 9일에 두 번째로 역행한 화성이 명왕성하고 사각을 맺고, 그리고 12월에는 다시 순행으로 접어든 화성이 또 명왕성 거의 안 움직이니까 사각을 이렇게 1년에 딱 세 번이나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맺게 되는 거죠. 근데 첫 번째랑 다른 게 뭐냐 하면은 그때 화성은 순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엔 화성이 역행하고 있어. 그러니까 화성 입장에서 이제 좀 후진하고 있었던 거죠. 조심성이 없이. 화성은 원래 조심성이 없거든요. 조심성 없고 신중하지 못하기로 7행성 중에 탑인데, 그런 조심성 없는 화성이 후진하다가 이제 막 순행으로 접어들어서 여전히 정지 상태. 어떤 행성이 정지 상태일 때 가장 힘은 세거든요. 그래서 힘 세고 안 움직이는 명왕성에 좀 뭣도 모르고 갖다 박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제 탱크로리가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이에요. 사고가 아니고 고장이 나서. 그래서 가만히 있는 탱크로리를 어쨌든 이제 성급하게 모는 양카도 좋은 표현은 아닌데 가끔 양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어쨌든 재치기 좋아하는 그런 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양카가 조심성 없게 가다가 이제 후방추돌하는 그런 상황이죠. 좀 거시기하죠. 자, 그래서 사고 규모도 크고 사륜도 크게 다칠 만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도 잘 안 됩니다. 이거 다 비유죠. 그러니까 일도 크게 터지는데 해결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회가 안 됩니다. 우회가 안 되고요. 그래서 아예 이제 다치거나 사고 날 만한 장소에 애초에 안 가는 게 좋겠죠. 평소에 이제 스포츠 즐기시는 분들도 이때 똑같은 시간 똑같은 운동을 해도 부상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축구, 농구 같이 원래 거친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팔 휘두르는 골프, 테니스, 배드민턴을 해도 평소 완전 괜찮은 걸 하다가도 지금 힘줄이 찢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통은 이렇게 흉성 트랜지스 들어왔을 때 병원에 가서 시술 받는 걸로 퉁치자고 하잖아요. 근데 화성 명왕성 경각 구조는 어지간히 빡센 수술이 아니면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타임로드가 화성인 분들은 이때 진짜 며칠간은 가만히 납작 엎드려서 아무것도 안 하고 복주부동 자세로 버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상적으로 이제 검증을 해보다 보니까 올해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표성이라고 할 만한 건 명왕성이라는 게 차츰 분명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성 명왕성 사각 벌어진다면 저는 며칠 사이에 주로 이런 식이죠. 확진자가 확 늘어난다기보다는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에 화성이 역행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화성 명왕성 사각이 8월 13일, 14일 있었잖아요. 그때 딱 어땠습니까? 그 일 있고 나서 하루 이틀 후에 갑자기 교회 관련이었죠. 아마 교회 관련으로 그 감염자 수가 확 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난리 난 적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약간 방향은 다르지만 확진자 수보다는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치명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이때 10월 9일 전후에 벌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3일 후 10월 12일에 여기 북교점, 달의 교점 중에서 북교점, 라후라고 그러죠. 북교점이 움직이면서 마차부 자리 알파정인 카펠라랑 PED상으로 10월 12일에 정확한 회합을 맺을 예정입니다. 자, 달의 교점은 18.5년 정도가 공전 주기예요. 목성보다 느리다는 거지. 따라서 얘가 워낙 느리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자면 북교점이 카펠라랑 유효 회합을, 의미 있는 회합을 맺는 기간은 한 10월 3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한 17일 정도의 보름이 넘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쭉 가다가 그래도 이날 10월 12일에 가장 정확한 회합을 맺습니다. 자, 카펠라는 여러모로 좋은 면도 많아요. 말 잘하고 똑똑하고 지능이 높고 그리고 또 멀티태스킹에 능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되게 뚜렷한 악덕이 있습니다. 자, 입을 성급히 열어서 혀를 잘못 놀려서 안 해도 될 말을 굳이 남들한테 전하는, 약간 좀 자기 말을, 자기 그 언변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람의 어떤 악덕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달의 교점은 또 무슨, 특히 북교점은 어떤 얘기입니까? 사생활에 관련된 은밀한 내용을 대중한테 확 퍼뜨려서 널리 알려버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만나면 교집합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되게 명약관화하거든요. 불보듯 뻔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굳이 안 해도 될 말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차라리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야 좋았을 말이, 그런 말이 내 머릿속을 맴도는 남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거리 중에서 90% 이상일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신중해질 필요가 있어요. 자, 입도 조심하고 혀도 조심하고 손가락도 조심하고. 자, 카펠라가 황도에서는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요, 광도가 랭킹,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들 중에서 랭킹 10위 안에 들어야 되게 밝은 별입니다. 덩치도 있는 별이기 때문에 이때 만약 정말로 크리티컬한 말실수를 저지르면 그게 그냥 나중에 욕먹고 입산 놈, 이런 욕먹고 지나가는 수준이 아니고 나중에 진짜 법적인 문제를 비워댈 수도 있기 때문에 입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같은 날에 화성은 다음, 자, 요 정도 되겠네요. 예. 자, 태양하고 화성이 정확하게 마주보는 AR, Acronical Rising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외행성이 역행하다가 태양하고 정확하게 마주보는 거를, 그리고 그 전에 한 7일 정도를 A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좀 빡빡하게 잡으면 한 10월 10일부터 14일 정도까지가 화성 AR이 제대로 작동하는 구간이에요. 자, AR이라는 거는 어쨌든 태양하고 외행성이 마주 본다는 거는 그 외행성이 지구하고는 제일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성이 지구랑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워지는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노골적인 화성 색채 사건들이 벌어지곤 해요. 자, 참고로 여러분 2003년에 유러피언 히트웨이브라고 그래가지고 유럽에서 엄청난 살인적 폭염이 나타났었어요. 그러니까 유럽 그 여름에 나타날 수 있는 평균 어떤 기온보다 5도 10도 갑자기 확 하고 뛴 게 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된 이상기후 폭염이 있었거든요. 그때 여러분 유럽에서는 남유럽이 아니면 웬만하면 에어컨도 없는 거 아십니까? 유럽은 상당히 북위도예요. 파리만 해도 북위 48도고 런던은 41도예요. 서울은 37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탈리아 남쪽으로 겨우 가야, 이탈리아 초남부로 가야 한국의 서울하고 위도가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땅입니다, 유럽은.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그렇게까지 안 더워요. 물론 이제 밀라노나 토리노처럼 남쪽에 있는 이탈리아나 스페인, 프랑스 남부 이런 데는 덥기는 하죠. 근데 조금만 올라가도 정말 에어컨이 필요 없는 그런 날씨인데, 근데 무슨 얘기겠어요? 다들 그렇게 여름에 그렇게 대충 지낼 만하게 선풍기로 보내고 있다가 갑자기 한국이나 일본을 능가하는 더위가 한 달 이상 지속이 된다? 그러면요, 그냥 더운 걸로 안 끝나고 몸에 적응이 안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노령자들은 그러면 그걸 못 버티고 많이 죽어요. 저항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그래서 그때 7만 명인가 죽었습니다. 2003년 유럽에서 7만 명이
병 같은 게 아니고 지진 난 것도 아니고 그냥 기온 이상으로 죽었다는 건 엄청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7만 명이라는 것도 이제 직접적인 인과관계만 따진 거지, 간접적인 인과관계 따지면 훨씬 더 많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게 되게 뭐랄까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유럽에서는 어떤 지구 온난화나 환경 이상 같은데 되게 민감한데, 왜냐하면 여기에 관련된 사건을 이미 겪었거든. 프랑스에서만 몇천 명이 죽었더라. 10,000명 단위였던가? 어쨌든 그래, 엄청 큰 사건이에요. 한국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런 그 사건도 당시 정확하게 화성 AR 하고 병행해서 들어왔던 그런 사건이고, 그리고 2018년 여름에 기억하실 거예요. 2년 전에 엄청난 폭염이 왔었죠. 전 세계를 찜통으로 만들었던 이상고온 기록도 있어요. 이것도 당시 이제 근지점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구랑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몇십 년에 한 번 벌어지는 그 짧은 거리로 화성 AR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렇게 여름에 들어왔을 때 전 세계를 찜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 AR, 화성은 뜨거운 행성이고 불의 행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름에 AR로 들어오는 경우는 이상기온, 보통 폭염으로 나타납니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여름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화성 AR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어쨌든 화성 특유의 사건들이 원대인적으로는 자연재해로 혹은 참사로 드러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누군가와 다툰다든가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벌어지겠죠. 그래서 화성 특유의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 급성 질환 이런 것들의 발생 빈도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R이라는 게 결국에는 태양하고 화성이 마주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태양이 위험해져요. 그래서 중병이나 입원을 요하는 상해로 이제 치료받던 분들이 보통은 AR이 벌어지는 시기에 수술 등의 이제 핵심적인 시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되게 핵심적인 시술을 받은 다음에 그날 이후부터 점점 회복돼서 병이 끝나가고 몸이 좋아지는 그런 전환점이 됩니다. 근데 치명적인 질환을 갖고 있거나 이미 위험하던 분들, 특히 고령인 분들은 AR 전후에 이제 좋지 않은 소식으로 들려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연령대가 높은 남자분들, 특히 더 많습니다. 태양의 특성상. 자, 그렇다고 해도 오히려 화성이 타임로드인 분들은요, 본인이 추진하고 있던 일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를 짚고 넘어가는 그런 분기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월 9일에 시작했잖아요, 화성 역행. 그때부터 평소 안 하던 짓을, 평소 안 하던 계획을 밀어붙이다 보니까 피로나 긴장 같은 게 보통 AR 전후에 크게 달합니다. 근데 이 고개만 잘 참고 넘어가면 썩 괜찮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숨 돌릴 수 있는 타이밍이 딱 이때인 거죠. 이때 며칠만 되게 했으면요. 그래서 화성이 타임로드인 분들은 AR일 때 오히려 이렇게 사고를 조심하자 이거보다는 본인이 하고 있던 일을 제대로 방점을 찍을 수 있게 조금만 더 버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에 수성이 같은 날에 조금만 더 가면 수성이 이제 역행합니다. 자, 청갈공 11도 스콜피오 어쨌든 11도에서 방향을 바꿔서 역행으로 접어들어요. 이게 3주 정도 후진하다가 11월 3일에 다시 순행으로 접어듭니다. 천칭 25도에서. 자, 수성 역행에 대해서는 제가 벌써 3번인가 말씀드렸었어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의사소통, 연락, 문서 전달, 중재, 합의, 거래, 계약 이런 것들이 보통 수성이 담당하는 그런 분야들인데, 이런 분야들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사정이 생겨서 일이 꼬이거나 결국 늦어지거나 중단되는 그런 상황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이거는 수성 역행 기간인 3주 정도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지만요. 아무래도 이제 역행 정지나 순행 정지 전후에, 그러니까 전후 이제 며칠 정도에 좀 더 이제 뚜렷하게 사건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타임로드가 수성인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약간 지연이나 중단, 말이 안 통해, 메일이 안 가요,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하게 체감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 본인이 일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적으로, 학업적으로, 장사 측면에서 뭔가 변화를 주려는 이런저런 시도가 이 수성 역행 기간을 거치고 나면 그게 눈에 보이는 성과로 돌아올 확률이 증가합니다. 이것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사실이죠. 연주 마이너 로드 같이 타임 로드가 역행할 때는
기회가 된다고, 나의 패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제가 뻔질나게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타임로드가 수성인 분들은, 자, 이게 올해 마지막 수성 역행입니다. 2020년의 마지막 수성 역행이기 때문에 본인이 계획한 바가 있고 뜻한 바가 있으면 이번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의 수성 역행 기간을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020년 10월 둘째 주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